병원 계산대 앞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왜 제가 내요? 계산대 앞에 있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간호사 2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대기 중이던 환자들은 속삭이듯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정 씨는 주름진 손으로 지갑을 꽉 쥐고 있었지만 입술만 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민폐인가 괜히 왔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순간 뒤에 모두를 뒤흔드는 반전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억울하게 오해받아 마음 다친 적 있으신가요? 윤정 씨는 올해 67,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살아온 지 오래됐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햇살이 잘 들지 않아 항상 은은한 습기가 맴돌았습니다. 아침이면 전기주전자로 물을 데워 커피 한 스푼 타 마시는 것이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탁자 위엔 늘 똑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준 낡은 액자와 동네 아이에게 받은 종이약 하나, 창문을 열면 바람이 차갑게 들어와 어깨를 움츠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보자. 오늘도 버티면 내일이 오겠지. 하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며느리 지수 씨는 겉으로만 보면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돈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저축 못 하셨어요? 아직도 일 안 하세요? 아이고, 돈도 없으신데. 왜 자꾸 일 벌리려고 하세요? 윤정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하지만 마음 안쪽에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도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빠요. 다음에 와요. 요즘 돈 들어갈 때 많아서요. 어머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들이 쇳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은 김치 몇 포기 얻으려고 집 근처까지 갔다가 문 앞에서 며느리의 말이 들렸습니다. 또 오셨어? 아, 진짜 왜 이렇게? 기대가 많아? 그 말에 발걸음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보호자 명의가 며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폰 너머로 들린 목소리. 아, 그거 제가 왜 내요? 어머니 돈 없어요? 모자라면 검사 미루시라 그래요. 그 말이 병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진 듯 윤정 씨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걱정 섞인 말투는 오히려 더 큰 수치심이 됐습니다. 윤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낼게요. 제가 냅니다. 계산대 직원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윤정 씨는 그 시선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한테 엄마 이야기가 나왔어. 그 봉사단체. 엄마 회장님 맞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구다시피 놓쳤습니다. 우연히 SNS에 올라온 지역 봉사활동 기사 속 윤정 씨의 사진이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엔 봉사단체 회장으로 10년 넘게 활동해 온 윤정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 힘든 이웃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장면.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멋진 일을 하면서 왜 말 안 했어? 윤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괜히 부담 가질까봐 말 안 했지.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이 오랫동안 굳어있던 윤정 씨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회장님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깨달아갔습니다. 윤정 씨가 왜 낡은 옷 하나로 계절을 버텼는지, 왜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겼는지, 봉사단체 아이가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동네의 햇빛이에요. 며느리는 그 편지를 읽다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 절인이처럼 날카롭게 시어머니 마음을 찌른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윤정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윤정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몰랐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 없다고 무시하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윤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한테 뭘 해주길 바란 적 없어.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윤정 씨에게 반찬을 챙겨오고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괜찮으세요? 내일 같이 병원 가요. 시장 가고 싶으시면 말씀해요. 윤정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천천히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늘렸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웃음도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게 철이 들었네요. 윤정 씨는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그걸로 됐지 뭐.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긴 오해와 벽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 사이의 상처는 대부분 작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단정해버리면 누군가의 깊은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윤정 씨처럼 겉으론 작아 보여도 속으론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억울하게 오해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상처 분명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진심도 언젠가는 반드시 전해질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족 사이에서 잃어버린 마음이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 또 다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따뜻한 밤 보내세요.